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고조선의 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토강묘하고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감묘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고고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토강이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그 흙무덤, 흙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이제 시신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광을 만드는 묘지다. 토광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언제냐? BC 7000년,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소하서 문화라는 문화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적봉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물이 나오는 지역이 우한치라 그러는데 우한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뭐 밀집돼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심지어는 아예 우한치 박물관이 들어설 정도로 거기 가면 볼 게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수산 유적에서 이 토강묘가 4기, 그 다음에 서량이라는 유적에서 1기 정도가 나와서 이 5기 모두가 토강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이제 약간 떨어지는 문화가 흑융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건 BC 6200년인데 요 흑융화 유적, 이제 흑융화 문화에 속하는 흑융화 유적. 여기는 이제 주거지가 한 150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화원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촌락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발굴을 했는데, 이게 해자, 그러니까 적이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땅을 파죠. 물구덩이. 근데 이 거실, 이 주거지, 사람이 사는, 거기 그 안에 30기의 거실묘. 그러니까 이렇게 시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이렇게 집 마당 같은데 이렇게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묻혀 있는 거죠. 그걸 뭐라면 거실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수혈토강묘. 그러니까 수혈이라는 거는 그냥 팠다 이거예요. 파서 흙구댕이 무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속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해유적이라는, 똑같은 연대입니다. 사해유적이라는 유적에서는 여기서도 수혈토강묘가 한 10기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 오래된, 여기 유수산 유적하고 서량 유적이 제일 오래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여기 서량 유적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묻었는데, 이렇게 팠어요. 근데 안 쳐서 묻었어요. 여기는 흑융화 유적에서는, 이거 보시면은, 그 다음, 소화서,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밑에 다음 단계 무덤이 흑융화 유적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실묘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펴서 묻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짐승하고 같이 묻었고, 이게 거실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여기에 무덤을 이렇게 묻은 거예요.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요건 화덕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실묘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홍산 다음 문화가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조선 문화인데, 이게 BC 18세기, 16세기에 해당되는 대전자 유적이라는, 여기에는 무려 804기가 나와요. 예, 토강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대전자 유적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넓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청동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하가점 상축문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거는 이제 고조선 앞쪽 문화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문화입니다. BC 11세기 정도 되는 하가점 상축문화. 그러니까 이제 우한치. 요게 이제 우한치죠. 주가지 유적에서 그 토강묘가 54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요게 이제 노노아오산이라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날씨가 변화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남쪽으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넘어와요. 그게 어디냐면 조양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화가 능하 문화다. 그래서 요 문화와 요 문화가 거의 동시기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뭐가 나냐? 토강묘가 나타나요. 동영강 유적, 소하남 이런 데서도. 근데 이때 나타나는 독특한 청동 문화가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능하 문화에 속하는 오금당 유적에서도 이제 토강묘가 3기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한 BC 한 403년, 한 5세기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상관전자, 여기서도 이제 토강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강묘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강묘의 분포지를 보면은 아까 설명을 드린 적봉 우한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적봉 지역에 특히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로 내려오면은 대전자 유적철이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심양 지역에 또 정가화자 유적이라고 여기서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이 요 대안 지역에서 또 많이 나타나요. 여기에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게 길림시, 이게 동부여 유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토강묘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그래서 이제 요령성 지역을 보면은 이제 심양 지역, 심양의 고대산 문화, 요게 이제 BC 한 3,900년 굉장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창무현의 평안법이죠. 이거는 이제 BC 3,700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고조선기에 해당되는 정가화자 유역. 여기는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토광목광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토강 안에 뭐를 목곽을 쓴 거죠. 목곽.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도하자에서도 나옵니다. 요게 이제 6세기, 요건 5세기, 요게 4세기 이렇게 되는데 요양시 이도하자요. 여기서 토강목광묘가 나와.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요게 해성, 그 요양 밑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비파형 동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정가화자, 심양에서 나오는 이 정가화자 토강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물들이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금보 문화.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북부여로, 저는 이제 북부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대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송눈평원이라는데, 송눈평원은 뭐냐면, 이게 송화강, 눈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화강이 이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서 길림시를 거쳐서 쭉 갑니다. 이쪽이 하루빈시예요. 여기서 강을 또 하나 만나요. 이게 눈강이에요. 이 눈강하고 만나서 동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여기 이제 목담강이 흘러들어오죠. 여기 합해서 쭉 가서 흑룡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송화강하고 눈강이 만나는 이 지역, 여기에 평야지대가 쫙 깔렸거든요. 이거를 송눈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발생된 문화가 뭐냐? 바로 북부여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의 기록을 보냐면은 가장 평탄하고, 그 다음에 호수가 많고, 강도 많고, 이런 지역, 오곡이 풍성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그게 이 지역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건 BC 2000년에서 1400년까지인데 맨 처음에 나타나는 문화가 소납판 문화입니다. 제일 오래된 문화죠. 요게 이제 해당되는 게 뭐 여러 유적들, 소납파, 동산두, 한서, 관지, 이육처.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뭐냐? 순수 토강묘만 나타나요. 다른 데는 이제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수 토강묘.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타나는 문화가 뭐냐? 백금보 문화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뭐냐면 토강묘가 나타나요. 여기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양천 문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도 토강묘가 나타나는데 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요 지역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문화가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영향권을 미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양천 문화예요. 요거 이제 한 BC 100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백금보 문화예요. 예, 그 사람들 발굴 보고서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스캔을 했는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토강묘죠. 왜냐면 보세요. 흙구덩이잖아요. 흙구덩이 묻어. 예. 자, 그 다음에 고 문화, 백금보 문화의 D를 이은 게 뭐냐? 한서 이기 문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평양이라는 곳에서 나온 토강묘 111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장방형으로 생겼고요. 청동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철기까지 나와요. 철기까지. 네. 그래서 청동기와 초기 철기에 걸쳐진 문화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서 이기에 해당되는 게 동산두, 망해둔, 그 다음에 대어장 이런 데서 이제 철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길림성, 화전현, 서왕두 문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여기는 BC 4세기에서 3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지도를 좀 보시고 여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는 여기입니다. 요 북부여 유적. 요게 이제 동부여 유적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 길림시를 중심으로 한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 문화로 요 이전에 이 지역 길림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문화가 뭐냐면 서단산 문화예요. 그 서단산 문화는 석관묘 문화입니다. 석광묘, 석관묘 이렇게 이런 그런 문화들이 돌무덤들이 쭉 있었어요. 그랬는데 부여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걸 포자연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면서 뭐로? 바로 이제 토광묘로 바뀝니다. 특이하죠? 네. 그리고 이제 존속 기간이 BC 2세기에서 AD 3세기 초까지다.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BC 2세기. 그래서 길림시 포자연 전산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환시대의 토기, 이제 그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시기, 정기왕시기에 이제 철기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그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AD 1세기가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뭐냐면 노아심 고분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널무덤. 널이라는 것은 곽이죠. 곽. 그러니까 토광, 목광묘가 되는 거예요. 덧널무덤. 이게 이제 널무덤은 목관이고 덧널은 뭐냐면 목곽묘입니다. 그러니까 토광, 목관묘, 토광, 목광묘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뭐 별게 다 나와요. 뭐 철기도 나오고 청동기도 나오고 마차 유구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AD 2세기가 되는데 이제는 뭐가 나타나? 동단산하고 남성자성 유적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동부여의 왕성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남쪽에 무덤이 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삼국지에. 근데 남쪽이 뭐냐면 모아산 고분군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까 설명드린 여기에요. 유수 노아심. 유수라는 지역에 노아심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봤더니 어떻게 쓰냐. 이렇게 토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무 흔적이 좀 있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목각 내지 묵각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동부여 유적, 요거 동부여. 이걸 발굴했는데 모아산에서 빌림시 아예 이렇게 널이 나왔어요. 아, 이게 토강목각묘구나. 뭐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유래가 굉장히 이렇게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동부역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은 어떠냐? 재령군에서 요 고산리라는 것, 재령, 요 토강묘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냐면 그 비파용동검이 아니라 세용동검, 비파용동검의 뒤를 이은,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국식 동검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한반도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일본까지도 나오죠. 요게 연대가 BC 4세기에서 BC 3세기. 그리고 이제 천천리, 평양 이런 데서는 BC 3세기. 배천에서 나온 것들은 2세기. 남포 지역에서 남포, 그다음 황주 이 지역에서 나온 거, 함흥 이런 데서 나오는 게 BC 2세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안군, 황해도 연안군 오현리 토강매에서 나온 거, 여기 세용동검이 나왔거든. 여기 BC 2세기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지역을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토강묘는 어디냐? 통영입니다. 통영. 신석기 시대. 통영 연대도 부산 동삼동 유적 이런 데서 토강묘가 나왔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의 토강묘는 부여 송국리, 그 다음에 전주시 여의동 유적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전주시 여의동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토강묘인데 뚜껑을 뭘 썼느냐? 돌로 썼어요. 그게 여기 뭐냐면 석계 토강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라는 게 뚜껑이거든요. 돌로 만든 뚜껑을 한 토강묘다 이런 뜻이에요. 토강묘를 우리나라 순수말로 움무덤이거든요. 움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움무덤. 초기철기 시대 이건 파주 당아리, 수원 율전동, 안성 반제리, 화성 바라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게 BC 2세기에서 1세기에 해당되는 경남 창원 다오리 고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금강가야가 되겠죠. 금강가야. 그 이전에 무슨 변진, 변한, 구야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야국 시대에 그 가야 이전 구야국 시대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뭐 세용동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논산의 원북리 유적. 요건 이제 BC 2세기. 여기는 목관도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완주군 이섬의 갈동 유적. 여기도 유명한 유적이죠. 이건 초기철기 시대. 이제 그 다음에 BC 2세기에서 BC 1세기 요 사이에 세용동검이 나왔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나무 널이나 덧널, 그러니까 목관, 목곽 이런 것들을 안치한 무덤들이 어디서 나왔냐? 경주 27리, 그 다음에 경주의 구정동, 평리 뭐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무 이게 목곽을 써야 되는데 목곽을 안 쓰고 이게 그 흙을 판 다음에 거기다 돌로 이렇게 널을 만들었어요. 아주 독특한 형태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무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전 괴정동, 그 다음에 부여 연화리 이런 데는 아주 독특한 이런 형태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천의 어은리 유적. 요거는 이제 초기철기 시대. 아까는 여기는 청동기 시대죠. 요건 초기철기 시대. 요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입실리 유적. 요거는 BC 1세기에서 AD 1세기. 그걸 이제 뭐 원상국이라 하는데 원상국이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신라 초기에 이제 토강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고인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토강묘, 이게 흙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보면 이제 석관묘하고 적석총에 대해서, 돌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제 아까는 흙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결정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거의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데, 전 세계 고인돌의 뭐 거의 반이라 그럴까? 뭐 거의 4만 기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더 6.25 이전에는 더 많았겠죠. 그래서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날아갔고, 이게 이제 고인돌의 분포도입니다. 특이한 게 이쪽 지역에 고인돌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요하거든요. 예, 요하. 이거 근데 동요하, 이게 서요하인데 이쪽 지역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이 산동 지역하고 절강석 지역에 몇 개가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전라도 고창, 화순 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강화도에 나타나고, 사리원하고 평양 지역에 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고인돌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이거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근데 이제 그 북한의 석광준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 침촌리 일영 유인돌이다. 이건 뭐냐면, 이게 보니까 밑에 하부 구조가 석관묘예요. 그리고 이게 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붕돌로 위에 이렇게 얹고 이렇게 돌을 쫙 깔았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된 거죠. 이거예요. 여기 뚜껑돌을 이렇게 큰 걸 얹고 여기 돌을 다 깔은 거예요. 이걸 딱 드러냈더니 어떻게 이런 석관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보면은 적석총이죠. 적석총 비슷해요. 근데 뚜껑돌은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영문이라는 교수도 뭐라 그러냐면 대개성묘에 해당되는 거. 이 허홍림이라는 중국 학자도 뭐라 그러냐면 이거다 이거예요. 이 대개성묘. 대개성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오면서 어떻게 고인돌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대개성묘가 뭐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지면에 딱 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석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뭐냐? 이게 돌뚜껑이에요. 이게 돌뚜껑이고 옆에는 적석총처럼 이렇게 돌을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석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들, 그러니까 뭐냐면 석관, 적석총, 이게 크로스되고 거기에 큰 지붕돌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침촌리형 고인돌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온다.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전형적인 고인돌이 시작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문식 교수는 아마 이제 기원전 15세기에 윤용성 지역에서 이러한 고인돌이 시작이 됐고 길림성 지역은 기원 한 10년. 그래서 윤용성 지역은 기원전 20년까지 20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침천리형 고인돌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부 구조는 석관묘예요. 근데 석관이 어디냐?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근데 문제는 지붕돌이 되게 큽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커요. 이 석관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통짜 이렇게 굉장히 큰 돌이죠. 굉장히 큰 돌로 딱 덮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인돌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적석총처럼 돌이 쫙 깔렸더니 이렇게 보면은 고인돌 같죠. 특이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어디냐? 남한에는 대구 대봉동 고인돌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대구예요. 이게 고인돌이거든요. 딱 걷었어요. 이 적석총이 이렇게 적석총처럼 쫙 깔려 있고 이거 석관묘가 이렇게 돼요. 이 위에 뚜껑돌이 큰 게 얹혀져. 침촌리형하고 똑같죠. 요거는
춘천의 천전리 고인돌에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얹혀져 있었는데 걷어내니까 이런 적석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중도 유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이 요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석관묘가 쭉 넘어오면서 적석총하고 같이 넘어왔겠죠. 그래서 요동 지역에서 이런 것들 석관이 적석총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 위에 큰 뚜껑돌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침촌리형 고인돌이 발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요령성 지역에서도 특히 요동반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대련, 영구 이런데 보란점, 와방점, 그 다음에 이제 계주 이런 게 강으로 치면은 병류화, 대항하, 호나 이 지역에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동반도 남쪽이고 북쪽은 무순, 단동, 본계 이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동반도 남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인돌. 여기 새까맣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개석식. 요게 이제 위로 이제 이 고인돌이 밑에 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개석식이랍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 전형적인 게 요겁니다.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이게 보면은 요 소견에서 제사 드린 표시도 있어요. 향도 피우고. 비슷하잖아요. 이건 이제 장하에 있는 거고, 이거 해성에 있는 거. 이 지역을 여기는, 여기. 쫙 깔렸죠. 이쪽에도 또 있고, 또 여기, 요건 이제 평양하고 황해도 지역, 여기.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이제 길림시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연영성 지역이고, 이렇게. 요 연대가 어떻게 되냐? 15세기에서 14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지역을 얘기해요. 요건 길림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황해, 청천강, 그 다음에 함경북도 이 지역 주로. 그래서 보면은 주로 어디냐면 안악, 은율, 연탄, 이쪽, 배천. 이게 다 황해도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게 쭉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겁니다. 요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레만이거든요. 이게 바레만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나타나요. 또 이쪽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포진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독특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황해도 황주천, 그 다음에 여기에 거의 1000여 기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진강 상류, 이건 북한 지역이죠. 여기 300기. 봉산군 정방산, 여기 정방폭포 있는데 여기가 360기. 용강군 석천산 470기. 황해도 연탄기 350기. 연탄군 오동리, 여기도 유명하죠. 여기 350. 이렇게 표현해서. 더군다나 지금 이 주체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평양을 발굴했는데 얼마가 조사가 됐냐면 1만 기에서 1만 5천 기가 대동강 유역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동강 문화다. 뭐 이렇게 이제 저 북한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북한 겁니다. 이게 안악, 노암리, 배천, 용동리, 그 다음에 용강군 석천산, 은율군 관산이 다 유명한 고인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 만주에 있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형적인 고인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팽이형톡이라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황대성 고인돌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토성이 있는데 토성 위에 고인돌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고인돌이
기원전 28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토성이 더 오래됐다는 얘기죠. 토성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토성이다. 즉 고조선 시기에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아까 설명드렸던 안악군 노암리, 황천 침촌리, 연탄군 오돈리 이런 이제 그 다음 평양시 남경유적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남경유적을 이게 방사선으로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 BC 13세기. 그 영변 구룡강 유적을 측정했더니 BC 11세기. 그래서 적어도 한 BC 10세기경에는 이 고인돌이 쫙 보편적으로 북한 전역에 이렇게 쓰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 거를 보겠습니다. 남한은 경기도가 502기, 강원도 뭐서 이렇게 쭉 해서 총 북한이 한 1만 4천 기 정도 되는 거로 보고 있고 남한은 한 3만 기 정도. 그래서 합하면은 한 4만 4천여 기가 이렇게 그 고인돌이 있었을 거다. 근데 뭐 이제 더 6.25 때는 이거보다 다 많았겠죠. 한 6만 기에서 8만 기 정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보면은 양수리께 한 BC 1950, 비례동께 BC 1145, 여수 화장동께 1012 BC, 파주 옥송리가 BC 906. 그러니까 고인돌의 연대가 줄 잡아서 BC 12세기에서 한 9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싸서 이렇게 쭉 돌아가서 요동반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황해를 둘러싼 고인돌 문화권이 형성됐었다. 자, 남한에서 제일 유명한 곳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강화 부군리,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부군리 고인돌이죠. 전형적인 겁니다. 이건 화순인데 요거랑 틀리죠? 이건 탁자식, 이건 바둑판식이에요. 땅에 붙어 있어요. 280톤입니다. 화순 고인돌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이게 뭐 지금 기중기로도 힘들어요. 이게 화순의 고인돌 유적을 찍은 거죠. 이건 고창 고인돌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순을 가면은 요 뒤에 산 뒤에 이 채석장이 다 발견이 됐어요. 고창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돌을 캐온 거죠. 자, 그러면 요소 지역에는 고인돌이 발견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삼국지 공선도전에 양평에, 근데 지금 이 양평을 자꾸 이쪽 요동 쪽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이 당시 요동은 노령입니다. 노령. 지금 하북성, 북경 당산 있는 쪽인데 그 지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양평 연리사에 큰 돌이 생겼는데 그 길이가 일장남짓하고 그 아래에 세 개의 작은 돌이, 그러니까 작은 돌이라는 게 뭐 지석이잖아요. 고인돌이 뭐예요? 괜돌이에요. 괜돌. 돌 위에 짱돌이에 짱돌을 올려놨다 이거. 그래서 괜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멋있는 말로 학자들이 쓰는 한자로 바뀐 게 뭐냐? 지석이에요. 지석에는 뭐냐? 지지하는 돌이라면 짱돌. 그래서 지석에. 그래서 우리말로 지석묘 이렇게 쓰는데 개석 그럼 뚜껑돌이에요. 뚜껑돌. 그러니까 고인돌은 지석과 괜돌과 뚜껑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길이가 일장남짓, 이건 뚜껑돌이죠. 그 아래 세 개의 작은 돌이 있어요. 이건 짱돌이죠. 괜돌. 자, 이거는 다리가 세 개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AD 190년에. 이 당시에 이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영하 교수님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임서연의 석붕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고인돌을 우리말로 고인돌 이렇게 쓰지 않고 지성묘 이렇게 했으니까 석붕이라고 합니다. 석붕촌이라는 아예 촌락 이름이 고인돌촌이에요. 여기에 뭐 타워동 돌무대기로 쌓은 담장이 남아있다. 여기를 이제 발굴했는데
하가점 하층문화 고조선이죠. 하가점 상층문화 고조선이 이게 다 여기서 유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고인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뭐 지금은 유실돼 있어요. 또 하나 이것도 임서예요. 똑같아요. 여기에 석bun구라는 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형으로 된 석두태 이렇게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인돌이 맨 처음에 발생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침천령 고인 이게 적석청하고 비슷하면서 뚜껑돌을 크게 써도 이게 뚜껑돌이 날아갔겠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석관이라 이런. 근데 파림자기 이 임서 바로 옆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석bun구라는 지명이 있고 산성이 있는데 산성 이름이 석bun구 성지예요. 석bun구 성이에요. 이런 걸로 쭉 볼 때 기록과 충분히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국에서 또 나타나요. 중국에서. 이건 이제 동이족이죠. 산동성 시박시 왕모산에 이게 뭐냐면 탁자식, 변형된 탁자식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어요. 받침돌이 3개예요. 산동성 영성시에 동북쪽에 여기도 큰 탁자식 고인돌이. 그런데다가 이 영성시에는 동석붕촌, 향석붕촌, 석붕영가촌, 그 다음에 하석붕촌, 그 다음에 석붕양가촌 다 석붕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인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 서야연에서 발굴을 했는데 여기는 토광목광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건 고인돌이 아니고 토광목광묘, 그러니까 흙무덤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무 곽이 있었겠죠. 여기서 발굴했는데 비파형 동검이 나왔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 네이족, 동이족이죠. 동이족 중에 네이족. 그리고 그들이 썼던 성이 있어요. 그게 귀성이에요. 여기서는 또 뭐가 나왔냐, 청동 도끼가 났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버섯꽃처럼 밑에가 이렇게 퍼지는 거. 이건 중국에 없거든요. 네, 고조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까지 이렇게 섬이 쭉 있어요. 그걸 갖다 묘도열도라고 합니다. 이 수나라나 당나라가 칠 때, 요 섬을 군사기지로 썼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 장도예요. 이 장도에서 그 아까 부채꼴로 돼 있는 이렇게 그 도끼가 있다 그랬죠?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푸집도 나오고. 이게 언제냐? BC 8세기예요. 더 내려가서 이건 이제 산동성 겁니다. 이거 산동성 거. 이거는 이제 절강성 거예요. 이거는 호남성 거.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절강성에서는 온주 지역, 즉 서안시라는 곳에서, 그리고 서안시, 평양현, 뭐 이런 창남현 이런 데서 고인돌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서안시 기반산이라는 곳에서는 언덕 위에 이런 고인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반산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양현 용두산. 평양현 용두산. 여기는 제가 안 넣어놨네요. 거기서도 고인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남성 영주시.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뭐 전형적인 고인돌이죠. 예.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동성, 절강성, 호남성. 이 호남성 지역은 저기 묘족이죠, 묘족. 예.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인돌이 쭉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조선 시기의 무덤들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뭐 이렇게 고고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석관묘, 그 다음에 돌무덤, 저기 그 적석총, 그 다음에 고인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나오고, 또 하나 이제 독특한 것은 토광묘가 이렇게 그 북부여라든가 이 동부여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고조선족이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족과 맥족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맥족의 무덤은 기본적으로 돌무덤, 그러니까 적석총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그 춘천도 보면 맥족이지 않습니까? 맥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족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강명, 이렇게 흙무덤을 썼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가닥이 이렇게 잡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문이라는 게 딱 이렇다, 뭐 이렇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능성이.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이 독특하게도 이 요하의 서쪽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지만, 그쪽 지역은 또 이제 독특한 게 그 석관이라든가 석관묘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길림시 동부여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서단산 문화는 석관묘가 거의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